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해온 출생 시민권 제한 조치는 연방 대법원에서 패소할 가능성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연방 대법원의 구두 변론에서 핵심 보수파들을 포함하는 다수의 대법관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회의적인 시각을 표출해 6월 말이나 7월 초에 나올 최종 판결에서 위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땅에서 태어나면 누구나 미국 시민이 된다는 수정헌법 14조를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제한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야심찬 이민 정책이 최고의 법원 연방 대법원에서 또다시 일격을 당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연방 대법원 법정에 나와 구두 변론을 직접 참관했으나 핵심 보수파들을 포함하는 다수의 대법관들이 회의적인 입장을 밝혀 관세에 이어 두 번째 패배에 직면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4월에 첫날 개최된 출생시민권 제한 조치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구두 변론에서 보수파인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과 브렛 캐버너 대법관, 진보파인 일레나 케이건 대법관 등 다수가 출생시민권 제한 조치에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고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월스트리트저널 등 주요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500 birth tourism companies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hose business is to bring people here to give birth and return to that nation from having a child who's a U.S. citizen. Well, it's a new world. It's the same constitution.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은 출생시민권의 자동 부여를 제한해야 한다는 대통령 행정명령은 미약한 법적 토대로 이루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일레나 케이건 대법관은 미국서 태어나면 누구나 미국 시민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수정헌법 14조의 조항은 행정명령을 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일축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연방 대법원 법정에 직접 나온 트럼프 대통령은 법무상무장관과 백악관 법률 고문 등과 함께 방청석 앞줄에 앉아 출생 시민권을 제한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표명하는 동시에 연방 대법관들에게 압박을 가하는 모습이었으나 소기의 성과를 얻어내지는 못할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임기를 시작하며 대통령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미국서 태어나는 자녀들일지라도 부모 중에 한 명 이상이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이어야만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부모가 모두 불법 체류자들이면 물론이고 원정 출산을 막기 위해 영주권이 아닌 합법 비자만 갖고 있거나 TPS, 패럴 등 임시 보호 신분자들도 출생 시민권을 금지하겠다고 제시했습니다. 미 전국에서 과반 이상의 주정부들과 ACLU, 미 시민자유연맹 등이 수정헌법 14조에 어긋난 위헌으로 소송을 제기해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트럼프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연방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회기가 끝나는 6월 말이나 7월 초에 나오게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한번 핵심 정책에 대한 심각한 타격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구두 변론에서 9명의 연방 대법관들 가운데 과반을 넘는 다수가 회의적인 입장을 밝혀 트럼프 대통령의 두 가지 핵심 정책 가운데 지난 2월 상호관세가 불법 판결을 받은 데 이어 6월 말에는 출생시민권 제한은 위헌이라는 판결로 치명타를 맞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비자 정책으로 저숙련 게스트 워커들인 H-2A 농장 취업과 H-2B 계절 근로자 취업이 신속 확대된 반면 고숙련 전문직 취업 비자인 H-1B 비자는 대폭 억제되고 있습니다. H-2A 농장 취업자는 한 해에 31만 명 이상 발급됐고 H-2B 계절 근로자 취업 비자는 기존 쿼터 6만 6천 명에다가 특별 6만 5천 명이 추가돼 13만 명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비자 정책을 시행한 결과 농장이나 서비스 업종의 미국 고용주들과 그곳에서 일하는 외국인 게스트 워커들이 최대의 수혜자, 승자로 꼽혔다고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반면에 테크 업종이나 대학 등 연구기관, 비영리 기구 등에서 취업하려던 고숙련 전문직 취업 비자인 H-1B 비자는 취득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악시오스는 비교했습니다.
한인들도 많이 이용해온 H-1B 전문직 취업 비자는 올해부터 외국에서 인재를 영입하려 할 경우 1인당 10만 달러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고 컴퓨터 추첨 대신 고연봉 순으로 비자를 발급하기로 해서 극히 좁은 문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올 2월까지 10만 달러를 내고 외국 인재를 고용하겠다고 H-1B 비자를 청원한 미국 고용주들은 85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 유학생들을 비롯한 미국에서 이미 거주해온 외국 인재들은 10만 달러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고연봉 순으로 비자를 발급하기 때문에 테크 업종의 대기업들을 제외하고는 중소업체, 창업, 대학 등 연구기관, 비영리기구에서 H-1B 비자를 받기는 극히 어려워질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텍사스와 플로리다의 공화당 주지사들은 주정부 기관들과 주립대학들에서는 H-1B 전문직 취업 비자를 스폰서하지 말도록 금지시켰습니다. 반면에 트럼프 행정부는 전통 지지층인 농장주들과 저숙련직들이 일하는 서비스 업종 사업주들의 강력한 로비로 H-2A 농장 취업 비자와 H-2B 계절 근로자 취업 비자는 대폭 확대하고 신속하게 발급하고 있습니다. 농업 분야인 농장과 낙농장 등에서 1년까지 취업하고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H-2A 농업 취업 비자는 연간 상한선 없이 수요에 따라 매년 외국 게스트워커 31만 명에서 35만 명에게 발급하고 있습니다. H-2A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한 곳에서 모든 절차를 신속하게 마칠 수 있는 원스톱 숍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농업을 제외한 다른 직종에서 계절적 또는 일시적으로 일할 수 있는 H-2B 취업 비자는 연간 쿼터가 6만 6천 개이고 상하반기로 나눠 3만 3천 명씩에게 발급하고 있습니다. 2025년 회계연도에는 연간 쿼터와 같은 6만 5천 개나 특별 배정에 한 해에 13만 개의 H-2B 비자를 발급했습니다. 농장 근로자들과 저숙련 직종의 게스트 워커들 중에는 불법 체류자들도 상당수 차지하고 있으나 이들 중에 상당수가 자진 귀국한 후에 후일 합법 비자로 미국 재취업을 모색하려는 추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미국 재취업이 아직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미국 고용주들은 매우 확대되고 빨라진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들의 합법 취업 비자를 받아 미국에 오도록 유도해 부족해진 인력들을 보충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들의 메디케이드 이용을 전면 차단하기 위해 5개 주에서 조사토록 요구한 결과 불법 이용자들이 0.5%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정부가 불법 체류자 명단을 내려보내 메디케이드 이용 여부를 조사토록 한 결과 펜실베니아에서는 불법 체류 의심자 7만 9천 명 가운데 1명도 없고 오하이오에선 6만 5천 명 중에 260명으로 0.4%, 텍사스에선 2만 8천 명 중에 77명으로 0.27%에 그쳤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8월 불법 체류자들의 메디케이드 이용을 원천 봉쇄한다는 방침으로 5개 주 정부들의 불법 체류 의심자 명단까지 보내 메디케이드 불법 이용 여부를 조사토록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 명단이라며 내려보낸 사람들과 메디케이드 등록자들을 대조한 결과 불법 체류자들의 불법 메디케이드 이용이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많은 명단을 받은 펜실베니아에서는 연방정부가 보내온 불법 체류 의심자 7만 9천 명을 메디케이드 등록자 명단과 대조한 결과 단 1명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오하이오에서는 연방정부가 보내온 6만 5천 명을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은 260명이 무자격으로 메디케이드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적발해 박탈함으로써 0.4%를 기록했습니다. 텍사스에서는 2만 8천 명을 조사한 결과 77명이 자격 미달로 박탈돼 0.27%를 보였습니다. 유타주에서는 8천 명을 조사한 결과 42명의 자격을 박탈해 0.5%를 기록했습니다. 연방정부의 기금과 주별 예산을 합해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를 관리하고 있는 각 주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2기 출범을 계기로 불법 체류자들의 메디케이드 이용을 전면 차단하려고 조사를 요구했으나 비효율적이고 예산과 인력만 낭비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각 주정부들은 메디케이드를 처음 등록받을 때 미국 시민권자와 5년 이상 된 합법 영주권자들을 유자격자로 확인하고 있어 불법 체류자들의 메디케이드 이용은 극히 드문 경우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메디케이드는 매번 자격 요건을 재확인하고 있어 무자격자의 불법 이용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경우들도 연방이 아닌 각 주별 예산으로 응급 상황 시 메디케이드를 이용하도록 허용받은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각 주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조사한 5개 주정부들은 국토안보부가 불법 체류자 명단이라고 수만 명씩 보내온 사람들이 모두 현재 불법 체류자들인지조차 확실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연방당국 정보의 정확도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보건복지부 산하로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를 권한하고 있는 CMS가 캘리포니아와 뉴욕을 중심으로 불법 체류자들에게 메디케이드를 허용했다며 이에 소요된 180억 달러를 반환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들의 공공주택 이용을 금지토록 조사한 결과 불법 체류자 부모와 미국 시민권자 자녀가 함께 살고 있던 8만 명이 분리되거나 전 가족이 퇴거해야 하는 상황을 맞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예측해온 20만 가구보다는 적은 수치이지만 시민권자 자녀와 불법 체류 부모들이 함께 살고 있던 혼합 가정들에서 가족 이별을 선택해야 하는 순간을 맞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 전역 3천 곳에 있는 공공주택 440만 가구 중에서 불법 체류자 등 무자격자로 의심되고 있는 20만 명의 공공주택 이용 또는 렌트비 보조 자격 유무를 재확인하는 작업을 단행해 왔습니다. 미 전역에 있는 3천 곳의 공공주택 당국은 20만 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행했습니다. 그 결과 20만 가구 전체는 아니지만 8만 가구에서 함께 살고 있던 가족들이 흩어져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된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8만 명 중에서 5만 2,600명은 공공주택을 이용하거나 렌트비 보조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미국 시민권자로 나타났습니다. 그중에서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들이 3만 5,4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민 신분이 불확실해 불법 체류자로 의심되는 공공주택 이용자는 6천 명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8만 명 중에서 2만 4,300명이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 결과 불법 체류자들 6천 명은 가장 이른 시일 내에 강제 퇴거당하게 될 것으로 당국은 밝히고 있습니다. 문제는 공공주택에 살고 있거나 렌트비 보조를 받아 거주하고 있는 가족 구성원들 중에 자격 있는 미국 시민권자와 불법 체류자 또는 자격 없는 거주자들이 뒤섞여 있는 경우들이 허다한 것입니다. 이번에 퇴거 대상으로 분류된 8만 명 중에 3만 5천 명은 미국 시민권자 자녀들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자격 없는 부모들만 따로 나가고 가족 분리를 감내할지 중대한 선택에 기로에 섰습니다. 미국 시민권자 자녀들이 어린 나이일 경우 전 가족이 함께 공공주택을 비워주고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 하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또한 결정을 미루고 있다가 연방주택부나 산하 각 공공주택 담당국이 아이스 이민 세관 집행국에 신고하게 되면 불법 체류 부모들만 추방당하는 가족 이별을 당하게 될 것이란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임 행정부 시절 CBP-1 앱을 통해 미국에 들어와 피난민 신청을 대기하고 있는 90만 명에 대해 일시 체류 허가인 패럴을 취소하고 출국을 요구한 조치는 위법이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90만 명은 일단 추방을 유예받게 됐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하고 법적 투쟁을 지속할 뜻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2기 출범 직후 바이든 행정부가 가동하던 CBP-1 앱을 전격 없애고 이 앱을 통해 미국에 들어와 피난민 신청을 수속하던 90만 명의 일시 체류 허가인 패럴을 취소시켰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90만 명의 피난민 신청자들과 법률 대리인들에게 이메일로 패럴 취소를 통보하고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미국을 떠나라고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4월에는 CBP-1 앱을 대체한 CBP 홈 앱을 가동하면서 불법 체류자들이 이 앱을 통해 신고하고 자기 추방, 자진 출국하면 무료 항공권과 $1,000씩의 출국 보너스를 받는데 이용토록 전환했습니다. CBP-1 앱을 전격 없애면서 패럴 일시 체류 허가도 전격 취소하자 집단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보스턴 소재 연방지방법원의 앨리슨 버로우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법이 의무화한 임시 체류 허가자들의 취소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법을 어긴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위법 판결로 90만 명이 되는 해당자들의 일시 체류 허가인 패럴 신분이 되살아나 일단 추방을 유예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국토안보부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고 결국 연방대법원까지 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성명을 통해 행정부는 일시 체류 허가인 패럴을 취소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반박하고 이번 판결은 노골적인 사법행동주의로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전임 행정부가 무분별하게 피난민 희망자들을 미국에 들어와 대기토록 하는 오픈 국경 정책을 폈고 이를 취소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국민 공약 이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일시 체류 허가인 패럴과 TPS로 불리는 임시보호신분 프로그램들을 전부 폐지하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사법부 판결에서 1심 또는 항소심까지는 상당 부분 패소했으나 연방대법원에서는 승소한 사례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5월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출신 35만 명에 대한 TPS 임시보호신분 프로그램을 만료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또 CHNV 패럴에 따라 쿠바와 하이티, 니카라가, 베네수엘라 등 4개국 출신 53만 명에 대한 패럴로 취소할 수 있도록 허가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로써 각종 패럴과 임시보호신분 대상자 200만 명 이상을 미국에서 내보내려 시도하고 있는데 그중 100만 명 이상은 연방대법원의 허용으로 자진 출국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서비스국이 피난민 수속을 중단한 지 4개월 만에 재개했습니다. 그러나 여행 금지국 40개국에 대해선 피난민 신청 심사를 계속 중지하고 위험국가로 분류한 75개국에 대한 비자와 영주권, 시민권 심사는 계속 중단시키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각종 이민 심사 전면 중지 조치 가운데 처음으로 피난민 심사를 재개했습니다. 이민 수속을 전담하고 있는 이민서비스국은 지난 11월 말 아프간 출신의 국가방위군 총격 사태로 전면 중지했던 피난민 신청 심사를 4개월 만에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그러나 아프가니스탄, 전쟁 중인 이란, 시리아 등과 대부분이 아프리카 국가들인 여행 금지국 40개국 출신들에 대해선 피난민 신청 심사를 계속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1월 말 워싱턴 DC에 배치됐던 웨스트버지니아 주 방위군 2명이 백악관 부근에서 아프간 출신으로부터 총격을 맞아 여군 병사 1명이 숨지고 남군 병사 1명이 중상을 입은 사태가 발생하자 아프간 출신들에 대한 피난민 수속을 중지시켰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피난민 심사를 재개했어도 피난민 신청서들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정밀한 심사를 하게 될 것으로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난민 신청 심사가 재개됐으나 미국의 승인을 받아 영주권까지 취득하는 길은 멀고도 험난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피난민 신청서들이 거의 300만 건이나 적재돼 있어 차례가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연간 수용하는 피난민 쿼터를 예전 12만 5천 명에서 7,500명으로 급감시켰기 때문에 피난민으로 인정받기란 극히 어려울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단시킨 각종 이민 수속 가운데 피난민 신청 심사만 재개했을 뿐 다른 중단 조치들은 아직 해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피난민 수속 재개에서도 제외한 여행 금지 39개국 출신들에 대한 모든 이민 수속을 계속 중지하고 있습니다. 연간 5만 5천 개의 그린카드를 발급해온 추첨 영주권은 MIT 학생과 교수 테러범이 추첨 영주권자였기 때문에 전격 중단됐는데 여전히 중지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각종 조치로 미국 비자나 영주권, 시민권 수속을 전면 금지시키고 있는 국가들은 93개국에 달하고 있어 합법 영주권 발급이 반감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케이토 연구소는 최근 연구 보고서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로 합법 이민 수속을 밟고 있는 외국인들의 20%나 발이 묶인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로 1년간 영주권 발급은 12만 6,300명, 트럼프 남은 3년간에는 37만 8,900명이 축소될 것으로 케이토 연구소는 내다봤습니다. 방문자나 유학생, 취업자 등 해당 국가 출신이나 제도 이용자들의 비이민 비자 발급은 1년간 30만 4천 명, 트럼프 남은 3년간은 91만 2천 명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케이토 연구소는 추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오는 10월부터 시작하는 2027 회계연도 연방 예산안 청사진에서 국방비를 통상 1조 달러 이하에서 1조 5천억 달러로 획기적으로 증액하겠다고 제시했습니다. 또한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을 더 강하게 추진하기 위해 이민 단속 기관들의 예산도 15% 늘리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보도에 한면택 기자입니다. 트럼프 백악관이 새 회계연도 예산에서 국방비와 이민 단속 범죄 퇴치 예산만 획기적으로 더 증액하겠다는 2027 연방 예산안 청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오는 10월 1일부터 시작하는 2027 회계년도를 위한 연방 예산의 총사진에서 트럼프 백악관은 국방비를 1조 5천억 달러로 획기적으로 증액하겠다고 제시했습니다. 트럼프 공화당에서 매년 증액하려는 국방비는 많아야 1조 달러 안팎인데 2027 회계년도에는 1조 5천억 달러로 5천억 달러나 획기적으로 증액하겠다는 제안입니다. 연방의회 예산심의에서 1조 5천억 달러를 다 받아내지는 못할 것으로 보이지만 국방비가 대폭 증액되는 것은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2월 28일 개전한 이란과의 전쟁에서 3월 말까지 300억 달러의 전비를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2천억 달러의 추가 전쟁 비용을 의회에 신청했습니다. 트럼프 백악관은 2027 회계년도 예산에서 국방비를 획기적으로 증액하는 반면 비국방 예산에서는 10%인 730억 달러를 삭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백악관은 국방비와 함께 핵심 정책인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을 더욱 강력하게 시행하기 위해 아이스 등의 이민 단속 예산을 15% 증액하겠다고 제시했습니다. 트럼프 백악관은 아이스 이민세관 집행국의 연례 예산을 2027 회계년도에는 190억 달러로 현재보다 15% 증액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이스의 예산을 증액해 이민단속 요원들을 2029년까지 67% 더 증원하고 강력폭력범죄를 저지른 외국인들과 마약 카르텔, 불법 이민자들을 집중 타겟으로 삼아 체포 추방작전을 전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형사범죄 불법 체류자들을 체포해 신속 추방하는 작전에 전체 예산 190억 달러의 대부분인 154억 달러를 배정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이민법원에도 현재보다 9,900만 달러 늘어난 9억 달러를 배정해 신속 추방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민구치 시설의 확충에서는 개인 수감자 10만과 가족 단위 3만 침상 등으로 확충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